죽음 이후 인간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은 또 다른 현실, 즉 평행우주로 전이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후세계로 잘못 인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이며 지구적 삶을 넘어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과학자 로버트 란자입니다. 그는 생명중심주의 비오센트리즘 이론을 지지하는데 이 이론은 죽음이 단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믿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란자는 죽음이 생명의 절대적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평행현실로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물리적 죽음 이후 영혼이 이동할 수 있는 우주는 무수히 많습니다. 양자물리학의 틀 안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다중우주 가설은 우리의 세계가 무한한 수의 평행세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가 유일무이하다고 여기는 물리적 현실은 사실 무수히 많은 변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란자에 따르면 각기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는 무수한 우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단순히 탄소와 분자의 화학적 활동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란자는 우리의 세계 인식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예로 듭니다. 우리는 하늘을 파랗게 보지만 만약 뇌세포의 기능이 달라진다면 그 색은 초록이나 빨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간과 시간이 객관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적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세계의 신비를 해독하려면 기존의 관점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생명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의식 속에서 형성된 기만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몸이 늙고 결국 죽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입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사건은 다양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 속에서 다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우주에서는 몸이 죽지만 또 다른 우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단지 또 다른 현실로 옮겨가며 새로운 존재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른 우주 속 삶이 지금과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란자는 의식을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으며 우유에서 창조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도 소멸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여전히 죽습니다.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의식은 뇌 속 뉴런을 흐르는 정기적 충격파 형태로 일정 시간 머물 수 있으며 이 에너지가 다른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란자는 자신의 연구를 양자 실험에 근거합니다. 그 실험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미세입자의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곧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실은 단순한 배경 무대가 아니라 우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동시에 관찰자이자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중심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실험의 결과가 실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공간과 시간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적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의식을 통과해 흐르는 정보일 뿐이며 공간과 시간은 그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내 오랜 친구가 나보다 조금 먼저 이 낯선 세계를 떠났을 뿐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불멸이란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틀을 넘어선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생명중심주의의 신봉자들은 우리가 지금 일종의 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 세계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며 몸이 닳아 없어지면 죽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적 실험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실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세계는 우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육체적 삶은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며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현재 속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리고 다양한 현실들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그 죽음이란 영혼의 계단을 오르는 과정입니다. 이 계단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식은 새로운 형태의 여정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루는 양자물리학 분야의 충격적인 발견은 두 명의 과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노벨상 수상자였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과학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들과 이를 믿는 이들 사이에 과학적 접점이 마련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은 죽음 이후 삶에 대한 희망이 공허한 환상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에 부합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계는 오랫동안 두 개의 화해 불가능한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혼과 사후 세계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진영. 다른 하나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연구를 이어가던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사후 세계를 더 이상 신화나 동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뛰어든 두 명의 뛰어난 과학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어트 해메로프, 마취과 의사신경과학자, 의학과 심리학 교수이자 애리조나 대학교 의식연구 센터 소속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두 번째는 로저 펜로스 수학자이자 철학 박사이며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과학자로 특히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영혼과 사후 세계의 존재를 입증했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당연히
진지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영혼이라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였습니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육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혼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할 이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두 과학자는 영혼이야말로 사후 세계 이론의 핵심 열쇠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신화나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영혼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의 열쇠는 바로 양자물리학이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오래전부터 기존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는 학문이었고, 필연적으로 깊은 형이상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신비가들이 다루온 원리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해머로프와 펜로즈는 양자의식, 퀀텀 컨셔스너스 아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상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일종의 양자 컴퓨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종하는 의식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목적은 양자 물리학적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보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접근 방식이 양자 물리학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상에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뒤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온 영적 전통과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영혼은 정보와 에너지의 응축체이며 미세한 물질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생을 마친 후에도 영혼은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며 그 여정은 무한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현상은 처음에는 공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결코 비현실적인 일이 아닙니다. 해머로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마취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일은 사람의 의식을 잠시 제거했다가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압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 했지만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이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지구에서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과학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양자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영혼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영혼은 육체를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돌아갑니다. 이는 영혼이 정보적 에너지적 현상으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영혼이 세포구조의 일부인 미세소관 미초투브레 속에 양자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세소관은 세포골격 사이토케레톤을 이루는 단백질 구조입니다. 죽음이 발생하면 이 미세소관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방출됩니다. 해머로프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멈춰 뇌에 더 이상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미세소관은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되어 우주로 흘러 들어갑니다. 즉, 영혼은 단순한 신화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현대 과학과 영적 가르침 어느 쪽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헤머로프와 펜로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식 혹은 의식의 전구체는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항상 존재해왔으며 최소한 빅뱅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로저 펜로즈는 양자물리학에서의 업적뿐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연구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빅뱅 이후 남아있는 장황으로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연구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중심을 향해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파동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파동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 너머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사후세계라고 부르는 차원이 숨겨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곳이 영혼이 몸을 떠난 뒤 돌아가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양자의식 퀀텀 컨셔스너스 아이론의 첫 번째 버전은 이미 지난 세기 말 과학계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근본적인 사상은 아직까지도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론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의 지상에서의 삶이 갑자기 중단되어 육체로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혹은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문제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론의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더 많은 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과학과 형이상학적 가르침이 점차 서로의 벽을 허물고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조금씩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 두 영역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합쳐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양자물리학은 이미 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임을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무리 원문 속 마지막 멘트 번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이 과연 사후 세계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고 그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긴 수명과 건강을 기원합니다.